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북핵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북러 조약에 따른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며 대내외의 성과를 선전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에 7만 4천 톤 이상의 폭발물을 보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가 입수 분석한 러시아 내부 교역 자료를 인용해서 이 같은 폭발물이 러시아 극동의 항구 2곳에서 주로 우크라이나 인근 서부 국경을 따라 16곳에 보급됐다고 전했습니다. 폭발물 7만 4천 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하는 유형의 포탄 약 160만 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5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대미전선 구축에 공들이는 푸틴 대통령은 순방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발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и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한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시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협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서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조약이 한반도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자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 조약이 인도태평양 모든 나라들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러 정상회담 결과와도 배치된 조약이라며 중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agreement also seems to be in direct contrast with the statement that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Xi made in Beijing just a month ago, in which both countries called for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공조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지만 필요할 경우 이 지역의 방위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인태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And that work, that effort, we believe, has right now and will continue to put us in the best possible position to be able to thwart any threats and challenges,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elsewhere in the region. 국무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이 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So you would welcome that scenario and not view it as destabilizing to the Indo-Pacific? I'm just not going to. It is a decision. We welcome any country that wants to support Ukraine in this fight, but as for the specific decision, that's one for South Korea. 국무부는 푸틴이 국빈 방문한 베트남에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를 급파했습니다. 그동안 대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에 공을 들여온 만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손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도와선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거센 공세 속에 유럽연합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사일과 각종 장비를 실은 러시아군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발사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미사일을 장착한 뒤 지정된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훈련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술 핵 훈련을 실시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원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서방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의 최근 발언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거센 공세에 나서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То есть пехота лезет, мы их не штурмом отбиваем, но стараемся,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то их гасим.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 규모는 연간 약 30억 유로, 4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Europäischen Ebene ja genau mit Blick auf die Zinsen eine gemeinsame Position, auch dazu, dass es zur Unterstützung der Selbstverteidigung genutzt werden.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 G7도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it's important for the G7 to work together to show a united front and to show that we can generate meaningful resources to support Ukraine over the next several years. 병력과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러시아 동결 자산 자체를 압류해 지원해 줄 것을 서방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북한 어떤 군이나 이런 직접적인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반응도 러시아로서는 우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네. 정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그 전쟁에 개입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러시아가 바라는 것인가? 러시아가 북한군의 직접적인 그 개입, 참전까지도 바라는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가? 네. 그것은 네, 아직 전화 받았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김정은 안녕하세요.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이런 협상력, 레버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북한 경제도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개전이 되고 러시아의 원래 전쟁 계획과는 달리 굉장히 장기전화되었기 때문에 이 포탄이라든지 미사일 지원이 절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경제도 살아나고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협상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말에 끝난다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100% 바라는 것은 있지만 이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종전이 된다면 더 이상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쐐기를 박는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조약이라도 받아서 러시아의 뒷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런 정상회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의 사상자 숫자를 볼 때 북한군이 투입되면 총알바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Yeah, I mean that's certainly something to keep an eye on. I think that if I were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I would be questioning my choices on sending my forces to be cannon fodder in an illegal war against Ukraine, and we've seen the kinds of casualties that Russian forces. But again, something that we'll keep an eye on.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은 북한이 군 최고위급 인사를 내세워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군대와 함께 있을 거라고 밝혀 일부에서는 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 북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추가로 허용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반러시아 대결광의 진모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해도 정의의 행동이고 철저한 정당 방위라며 옹호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군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거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를 두고 유사시 군사 원조를 하기로 한 조약에 따라 북한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공병부대와 북한제 무기를 운용할 전투병 파병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무기 지원도 정당하고 또 러시아가 파병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참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그 메시지라고 해석해도 될 겁니다. 전쟁 경험을 군 수뇌부나 지휘관들이 쌓는 걸 좋아하니까 그 두 가지 돈과 전쟁 경험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군사협력 움직임을 철저히 은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진짜 전투 경험이 있는 노련한 어떤 군인들이 북한에서 파견된다고 해도 이거를 정식으로 북한군 파견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뭐 의용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파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그냥 의용병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하지만 이전에도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파병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한을 교종국으로 못 받고 군사분계선에서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파병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점령지 복구를 위한 인원이 들어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병력이 파견이 되면 미국과 유럽 전체와 싸우는 꼴이 되겠군요. 그런 부담을 북한이 감수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3국은 무기전 등 북러 사이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한다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러 간밀착으로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펜라이더 국방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신이 북한 인사관리자라면 러시아군의 총알바지나 불법 전쟁에 보내는 선택의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의 사상자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움직임은 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가운데 이번 주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다영역 연합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뿐 아니라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 조치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건 아닌지 김대근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가운데 이번 주 한미일 3국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가 실시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북러 군사협력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나아가 북러 조약 체결로 자신감에 찬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할 무기를 시험 발사하며 성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형태로서 또 러시아의
제공할 미사일을 사전에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북한은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도 예고한 상황. 서해에서의 포격이나 무인기 침투 외에도 해킹 등 새로운 방식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킹 시도가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 뭐 금융 전산망, 우리 뭐 은행들 금융 전산망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정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런 단기적 대응 외에도 북러가 군사 협력을 지속하며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의 공병부대는 물론 전투부대의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북한의 핵 개발을 러시아가 묵인하고 물밑에서 지원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합니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승인한 건 아니지만 핵 개발서부터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조약이.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 시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북핵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북러 조약에 따른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며 대내외의 성과를 선전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에 7만 4천 톤 이상의 폭발물을 보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가 입수 분석한 러시아 내부 교역 자료를 인용해서 이 같은 폭발물이 러시아 극동의 항구 2곳에서 주로 우크라이나 인근 서부 국경을 따라 16곳에 보급됐다고 전했습니다. 폭발물 7만 4천 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하는 유형의 포탄 약 160만 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5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대미전선 구축에 공들이는 푸틴 대통령은 순방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발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한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시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협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서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조약이 한반도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자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 조약이 인도태평양 모든 나라들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러 정상회담 결과와도 배치된 조약이라며 중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agreement also seems to be in direct contrast with the statement that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Xi made in Beijing just a month ago, in which both countries called for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공조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지만 필요할 경우 이 지역의 방위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인태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And that effort, we believe, has right now and will continue to put us in the best possible position to be able to thwart any threats and challenges,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elsewhere. 국무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이 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So you would welcome that scenario and not view it as destabilizing to the Indo-Pacific? I'm just not going to. It is a decision. We welcome any country that wants to support Ukraine in this fight, but as for the specific decision, that's one for South Korea. 국무부는 푸틴이 국빈 방문한 베트남에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를 급파했습니다. 그동안 대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에 공을 들여온 만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손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거센 공세 속에 유럽연합은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사일과 각종 장비를 실은 러시아군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발사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미사일을 장착한 뒤 지정된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훈련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술 핵 훈련을 실시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원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서방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의 최근 발언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거센 공세에 나서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То есть пехота лезет, мы их не штурмом отбиваем. Стараемся,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то их гасим.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 규모는 연간 약 30억 유로, 4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Der europäischen Ebene genau mit Blick auf die Zinsen eine gemeinsame Position, auch dazu, dass es zur Unterstützung der Selbstverteidigung genutzt werden.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 G7도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it's important for the G7 to work together to show a united front and to show that we can generate meaningful resources to support Ukraine over the next several years. 병력과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러시아 동결 자산 자체를 압류해 지원해 줄 것을 서방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화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북한 어떤 군이나 이런 직접적인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반응도 러시아로서는 우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네. 정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그 전쟁에 개입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러시아가 바라는 것인가? 러시아가 북한군의 직접적인 그 개입, 참전까지도 바라는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가? 네. 그것은 아직 그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이런 협상력, 레버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북한 경제도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개전이 되고 러시아의 원래 전쟁 계획과는 달리 굉장히 장기전화되었기 때문에 이 포탄이라든지 미사일 지원이 절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북한 경제도 살아나고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협상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말에 끝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100% 바라는 것은 있지만 이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종전이 된다면 더 이상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쐐기를 박는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조약이라도 받아서 러시아의 뒷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런 정상회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의 사상자 숫자를 볼 때 북한군이 투입되면 총알바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Yeah, I mean that's certainly something to keep an eye on. I think that if I were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I would be questioning my choices on sending my forces to be cannon fodder in an illegal war against Ukraine, and we've seen the kind. 직접 차량 사고를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공업사에 가게 되면 40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단돈 10,000원의 스크래치 리무버를 이용해서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크래치 리무버 하나면 흠집도 제거하고 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옇게 변한 라이트도 그렇게 잘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질러만 주면 됩니다. 야, 잘 진다.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문질러만 주면 정말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정말 깨끗하게 라이트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요즘 후방 카메라 백화 현상으로 문의가 참 많습니다. 요것도 잘 지워집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추가로 허용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반러시아 대결광의 진모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해도 정의의 행동이고 철저한 정당 방위라며 옹호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군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거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를 두고 유사시 군사 원조를 하기로 한 조약에 따라 북한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공병부대와